왜 내가 유튜브 영상 올리면 조회수 10회, 100회밖에 안 나오지? 그 조회수 10배, 100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전략 2026년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38만 유튜브 채널 북토크를 키운 저도, 그리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 구루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형 좀 잘한다는 크리에이터들은 상당수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링크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도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영상은 그럼 조회수 10회, 100회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냐? 그 원인은 딱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해서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 그리고 내 생각에 필요한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좋은 거예요.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가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파악하려면요, 지금 SNS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든 SNS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기업입니다. 인스타그램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 알고리즘은 그 회사들, 메타건, 유튜브, 구글이건 이 회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회사니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SNS 플랫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플랫폼들이 돈을 버는 모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으로 광고주들한테 받는 돈으로 먹고 살고요. 그렇기에 광고를 많이 틀어줘야 그 회사들, 구글, 메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많이 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딱 1분 동안 유튜브를 보는데 1분 안에 광고가 3개 나오면은 짜증나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0분 정도는 유튜브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지. 그 사이에 광고 2개 정도 보여줘도 뭐 그래 10분 보는데 2개 정도 봐도 괜찮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튜브든 인스타건 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체류 시간이에요. 최대한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머무르냐, 이 실험을 플랫폼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검증된 방식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는 컨텐츠, 즉 이미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주제의 컨텐츠를 몰아줘야 사람들이 많이 머물더라 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찬양이라는 크리에이터가 내가 생각할 때 필요로 하는 말을 막 던졌어요.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흑백 요리사 보고 있네. 그러면은 알고리즘은 흑백 요리사를 더 노출시켜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를 거고, 그래야 광고를 더 많이 틀어줄 거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SNS 컨텐츠로, 유튜브 영상으로 특히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고리즘이 생각하는 방식을 해킹해야 돼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미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컨텐츠, 이미 좋아하고 있는 컨텐츠를 또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면 흑백요리사 리뷰 혹은 흑백요리사 맛집 방문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흑백요리사 영상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오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마냥 흑백요리사가 이슈가 된다고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카테고리,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케팅 분야면은 이 마케팅 분야에서 인기 끄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청소업계다라고 하면 청소업계에서 지금 핫한 주제가 무엇인지, 즉 내 분야에서 핫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내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화면에 노출될 확률이 커질 거고요. 거기서 노출이 더 많이 돼야지 내 컨텐츠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그래야지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더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내 분야에서 잘 되는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내 주제에서 잘 되는 게 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새로 여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요,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올리고자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자료조사용 채널입니다. 자료조사용 채널에는요, 여러분의 관련 주제, 그 주제에 관련된 크리에이터만 구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다 그러면은 신규 채널을 판 다음에 유튜브 검색창에 세무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A 세무사, B 세무사, C 세무사가 올린 영상들이 뜰 거고, 그 계정들이 뜰 거죠. 혹은 세무 전문 채널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무에 관련된 주제만 다루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채널을 최소 30개, 많게는 50개 정도 구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화면이 그냥 그 카테고리 영상으로 꽉 차게 됩니다. 유튜브가 인지하기에 이 계정은 해무 컨텐츠만 보는 계정이구나. 이 계정은 청소 컨텐츠만 보는 계정이구나. 이 계정은 요식업 컨설팅 내용만 보는 계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시장조사용 계정을 새로 파서 여러분 분야에 관련된 걸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분야에 관련된 채널 최소 30개에서 많게는 50개, 100개까지 해도 돼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구독을 해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품을 아주 크게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비드IQ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비드IQ를 구글에 검색하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크롬 익스텐션 혹은 엣지 익스텐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고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튜브에 오면요, 여러분의 홈화면에 뜨는 영상들 중에서 영상들 밑에 3.7x, 10x, 100x 이런 식으로 몇 배라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드IQ는 어떤 유튜브 채널과 영상의 성과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럼 여기에 몇 배라고 붙어있는 건 이 채널의 평균적인 성과 대비 몇 배 이상 아웃퍼폼 했는가, 몇 배 이상 대박이 났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독해놓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PC 기준으로 유튜브를 사용할 때 화면 왼쪽에 보시면 내가 구독한 채널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채널 아무거나 들어가신 다음에 동영상을 누릅니다. 거기에서 평균 대비 최소 5배 이상, 많게는 100배 이상 성과를 낸 아웃라이어 컨텐츠, 대박 낸 컨텐츠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검증된 주제, 내 잠재 구독자들이 좋아한다라고 이미 증명이 된 주제예요. 왜 몇 배를 더 잘 나온 영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10만 조회수가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채널에서 10만 조회수가 나왔다, 그건 대박 난 겁니다. 그런데 슈카월드에서 10만 조회수가 나왔다? 아니면 해외에 막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알렉스 홀모지가 10만 조회수를 뽑았다? 이거는 잘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망한 겁니다. 어느 채널이나 그 채널 사이즈나 채널 시청자들의 습관에 기초해서 각 채널마다의 기본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수가 높다 낮다로 이게 좋은 주제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널의 평균적인 성과 대비 아웃라이어, 압도적으로 5배, 10배, 100배 성과를 낸 게 있다? 그거는 시청자들이 열광한 주제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레퍼런스용 계정을 만들고 거기서 관련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다 구독한 다음 그들의 영상 중에서 아웃라이어, 5배, 10배, 100배 성과를 낸 그런 영상을 찾는다. 그런 영상을 레퍼런스 삼는다. 그 영상에서 다룬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제를 다루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백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상의 썸네일 그대로 쓰고 제목 그대로 쓰고 내용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테크 유튜브를 해. 그런데 테크 유튜버가 맥북 프로 신제품에 대해서 다뤘다고 해서 누가 이미 맥북에 대해 다뤘네? 그럼 나는 이걸 못 다루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제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AI 활용 잘하는 법, 예를 들어 마케팅 업계에서 AI로 마케팅 자동화하는 법, 이런 주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방향은 뭐다? 내 시청자들, 잠재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이미 좋아한다고 검증된 주제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제를 다루기만 하면 되냐?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화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그 심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근데 지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런 SNS 마케팅이라거나 혹은 AI를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르셔도요,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구독했다고 제 영상을 항상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뉴스레터를 구독해 놓으시면 이 유익한 컨텐츠가 여러분의 메일함에 바로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비즈니스적으로 SNS 마케팅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증된 주제를 찾았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를 더 잘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검증된 레퍼런스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상은 이미 잘된 영상이에요. 이미 잘된 영상이란 말은 그게 주제가 좋았을 것이고 그 영상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잘 만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이미 그 레퍼런스 영상은 좋은 영상이지만 거기서 내가 한 가지만 걔보다 더 잘하면 그 레퍼런스 영상이 지금은 그 업계 일타 영상인데 내가 일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타가 되는 한 가지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딱 한 단어로 결핍을 보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결핍을 보완하는 것.
결핍을 보완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영상에 뭔가 분명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 빠진 거는 몇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빠진 요소 중에 첫 번째는요, 시청자들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퍼런스 영상을 찾았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추가적인 질문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리뷰를 보는데 거기 밑에 근데 배터리 러닝 타임은 안 알려주시나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마케팅 업체의 영상을 봤는데 그 밑에 댓글에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영상에는 그 해결되지 않는 아쉬워하는 포인트를 반영을 하면 내 영상이 더 좋은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댓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 레퍼런스 영상에 뭔가 댓글이 달려 있고 그 댓글에 질문이 담겨 있으며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공감했다. 그러면 그 주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포인트를 내가 정확히 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질문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인트로를 좀 더 자극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보완책입니다. 딱 하나 더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썸네일이나 인트로처럼 초반부에 내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를 바꾸는 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내가 레퍼런스로 찾은 영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했다면은 야 근데 네가 궁금해서 영상을 보겠냐, 좀 더 자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트로를 추가하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38만 구독자를 모은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보여주거나 저는 월 매출 10억을 달성해본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보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인트로 보완법은 시청할 이유를 제시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여러분이 조회수 10배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타겟을 콕 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월 매출이 2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타겟을 꼭 찝는 식으로 인트로를 보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인트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이 레퍼런스로 찾은 영상 있죠. 그 영상의 인트로를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느끼기에 이 영상 인트로가 조금 아쉬워서 좀 더 내 영상에선 더 매력적인 인트로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GPT가 아주 어그로끈스러운 자극적인 인트로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핵심은 뭐냐면 레퍼런스 컨텐츠를 찾고 그 주제를 다뤄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상보다 딱 한 포인트, 그게 어떤 시청자의 추가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됐건 인트로를 보완하는 것이 됐건 썸네일을 보완하는 것이 됐건 뭔가 더 한 발자국 나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좋은 주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고 썸네일과 인트로 같은 초반부, 사람들이 초반에 보는 부분에서 변경을 해라,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시면요, 여러분의 채널의 조회수 성과가 나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잘 되냐,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했을 때 바로 영상이 떡상하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히 완전 처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막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다면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SNS는 돈을 벌기 위한 영리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특히 신규 채널인 경우에는 얘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구나, 그래서 얘 컨텐츠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할 컨텐츠겠구나,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내가 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야겠다라고 학습하고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의 컨텐츠는 좀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채널에 실제로 사람들의 시청 데이터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채널은 내가 뭔가 노출을 늘려줬을 때 유의미하게 사람들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쌓인 데이터도 많네, 실제로 쌓인 시간도 많네, 이런 식으로 그걸 공략하고 개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조회수를 빨리 내려고 욕심내시기보다는요,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내용의 바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추출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걸 점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방에 떡상이 찾아올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조회수를 높이고 유튜브에서 성과를 잘 내고 싶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는다고요? 여러분의 주제에 맞는 크리에이터들을 대량으로 팔로우하세요. 그런 다음에 비드 IQ를 이용해서 그 채널 평균 성과 대비 최소 5배, 많게는 수십 배, 수백 배 성과를 낸 영상을 찾아서 그 주제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퍼런스 컨텐츠를 해부하셔서 그 레퍼런스 컨텐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갖다 베끼면 안 됩니다. 주제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하셔야 될 행동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조사 계정을 파신 다음에요. 내 주제 채널 30개를 팔로우하세요. 그런 다음에 비드 IQ 설치하시고 레퍼런스 주제를 찾아보시고 일단 이것까지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아니면 영상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자주 이 채널에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더 전해드릴 유익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매주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메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